각자 도생 시대에는 돈이나 벌자. 돈다방 미쓰리 8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첫 번째 날이니까요. 8, 9, 10, 11, 12, 2023년 5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무언가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남은 5개월 동안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이 돼서 나 2023년도 참 잘 살았다. 그런 그림을 남은 5개월 동안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9월 말을 끝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2024년도 증시 전망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쓰리, 아니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뭐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2023년도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주식시장을 쫙 한번 보는 거죠. 제가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노트에 작성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씩 다 봅니다. 그래서 이때 증시 움직임은 뭐 때문에 그랬고 이 흐름이 어땠고 이때 수급이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때 혹시 놓쳤었던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점검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증권사에서 감사하게도 2024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한 수십 페이지, 많게는 몇백 페이지 되는 그 증시 전망을 쫙 한번 또 미친년처럼 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끼고 필요 있는 것들만, 쓸만한 것들만 쭉 추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는 12월 중순이 되면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고 늘 그래왔듯이 연말 맞이, 여러분 2024년도 미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게 되는 거죠. 돈다방 미쓰리 오래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감사하죠. 얼굴을 보여주는 방송도 아니고 편집 기술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주둥이만 나발거리고 하는 경제 방송인데도 오랫동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미쓰리가 2023년도에 돈을 좀 벌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7월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제가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들께 미쓰리가 올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년에 집을 살 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2023년도는 2100포인트가 깨진다는 둥 1990포인트까지 간다는 둥 그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 못 깬다. 그리고 물론 반대로 2800 3,000은 어렵다. 그러면 그 어딘가 그 중간쯤 되는 어떤 코스피 범위 내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건데 그런 장세에서 미쓰리가 돈을 번다. 그래서 올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 증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꼭지에 개인이 산다. 개인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손가락 빨고 있었죠. 특히 7월달. 왜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저는 개인과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는지 하여튼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저는 매매가 안 됩니다. 개인들이 그냥 종목을 다 망쳐놓거든요. 자, 7월 마무리하면서 아쉽다라기보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2,000이 깨질 거야, 3,000 갈 거야 이런 뜬구름 잡는 헛소리 한 게 아니라 시장은 정확히 맞췄고 그 맞춘 시장에서 대한민국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식이 성립이 되면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아쉽게도 미쓰리가 돈을 못 벌 거다. 그 예상까지도 정확하게 맞췄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수익이 나 있건 손실이 나 있건 여러분들이 추가로 매수할지 매도할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시황이에요. 그래서 미쓰리는 업종 얘기도 안 하고 종목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시황.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시황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도 12월 달쯤 되면 여러분 2024년도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 분위기는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얘기는 앞으로 계속 더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 7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새벽 내내 혼조세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다우지수가 0.28 상승, S&P 500이 0.15, 나스닥이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7월 마지막 뉴욕 증시 거래일 강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강한 기업 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 80%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고요. 64%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23년도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눈높이를 겁나 낮출 것이다. 제가 눈높이 낮춘다는 얘기는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2분기에 어떤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눈높이를 낮추다 저 땅바닥까지 붙여놓은 것도 부족해서 지하를 팠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은 야,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 파고 예상치를 낮춰놨으니까 그거에 부합하기만 해도 괜찮네. 이거 잘했어 이렇게 궁디팡팡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올해 2분기 어닝 시즌이거든요. 이걸 과연 뭐 강한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 그래봤자 예상치를 윗도는 거였거든요. 진짜 강한 그 실적 시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기업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2023년도 2분기 어닝 시즌에서 그 어떠한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2분기 어닝 시즌을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으니까 어닝 시즌이 이 분위기를 망칠까봐 예상치를 지하까지 확 파놨다는 거죠. 자, 제가 잠시 전에 해드렸던 얘기.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올해 내내 우려먹었던 얘기입니다. 왜? 작년 연말에 하도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안 좋다고 하니까 미쓰리가 아니에요. 뉴욕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걔네가 쓸 카드가 많아가지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뉴욕 증시를 따라갑니다. 물론 어느 순간 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꽤 오랫동안 이 멘트를 써먹었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보면요. 7월 말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3.4% 한 달 동안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이고요. S&P 500이 3.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4.1% 7월달 한 달 동안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이때 튀어나오는 또 멘트가 있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물론 다우지수는 2개월밖에 연속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7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그동안의 연준이 조금 추가적으로 과하게 인상했던 부분, 그게 3월 달을 포함해서 5월 달, 6월 달 금리 인상 한번 뛰고 7월 달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스닥, S&P 500 이런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작용될 거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8월 달에도 또 올라서 얘네들이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조금 듣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8월 달 주식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심이라는 단어가 참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튼 우리는 8월 달 주식시장 막 좋지 않구나. 그런 것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멘탈은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6월 달에 2650포인트 찍은 것 이외에 지금 그 위에서 버벅버벅 거리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쓸카드가 많은 미국과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어떤 현타, 이 시간이 이제 그 차이를 주는 거죠. 경기 지표를 보면은요. ISM 시카고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7월달 시카고 제조업 PMI 지표 6월 달에는 41.5였는데 7월 달에는 42.8로 6월 달 대비 좋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PMI 지표는 기준이 50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머릿속에 모는 종이가 있는 미쓰리는 지금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는 얘기 해드렸죠. 이 시카고 PMI 지표가요. 지금 11개월 연속 50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다른 경제 지표 다 꺾였어요. 단지 2023년도 올해 가장 핫했던 이슈,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그게 확산될 거라는 어떤 공포와 우려감에서 약간 안도하면서 생긴 어떤 반발 기대감, 안도감 이런 것들이 추락하고 있었던, 꺾이고 있었던 경제 지표를 반등시켜 놓고 있는 거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드렸죠? 남녀 사이라고 표현해 드렸죠? 죽기 살기로 싸운다. 막 처음에 만나서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사랑을 나누다가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헤어지네 많이만 합니다. 헤어지자 이씨 막 그러고 막 남자친구한테 막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 헤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진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떡해. 진짜 연락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그렇게 쌍욕을 먹은 남자친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오히려 그 싸움으로 인해서 화해한 그 과정에 더 애정이 깊어지는 약간 그런 효과가 4월 달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달 이후부터는 다시 화해를 해서 다시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하는 그 남녀 커플이 연애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미 처음에 싸웠을 때 서로 쌍욕을 하는 거를 다 봤잖아요. 어머 저렇게 우리 여자친구는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저 여자친구가 막 나한테 씹새끼래 막 이런 거 막 받으면 남자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서도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계속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콩깍불도 벗겨지고 좋은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막 교차하니까 그런 어떤 감정들이 지금 2023년도 요 여름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꺾였던 경제 지표들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반등했던 경제 지표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소비, 뭐 신뢰, 뭐 심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 지표는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돈다방 미쓰리가 감성경제 방송인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못 해주죠. 자, 여하튼 자 이제 우리에게 9월달 FOMC 회의가 저 멀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날은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 2배인 4.1%에 와 있다. 우리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일반 인플레이션은 지금 3%까지 와 있고 만약에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지난번처럼 1%만 둔화된다면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약간 겸손 모드. 아니야.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아직 4.1이야. 높아. 우리는 아직 승리에 취해서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않을 예정이야. 막 이런 분위기죠.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왜? 9월달 FOMC 한참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9월달에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가 못하게 만들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가장 핫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ADP 민간 고용 지표와 특히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입니다.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시장은 20만 명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3.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제가 흐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뭐 심리죠. 그런데 경제는 심리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좀 되게 뜬구름 같잖아요. 아니 그럼 뭐 연애는 심리 아닌가? 정치는 심리 아닌가? 뭐 사회는 심리 아닌가? 다 심리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지표의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그 숫자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 그 숫자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의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7월 달에 발표한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요. 시장 예상은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20만 9천 명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20만 9천 명은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을. 가만히 있어봐.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어? 근데 이때 주식시장 어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보다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용 지표는요. ADP 민간 고용 지표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얘네 둘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약간 시소 게임처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노동부 고용 지표가 약간 덜 나오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못 나오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6월 달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7월 달에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발표하면서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33만 9천 명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죄송해요. 저기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요. 33만 9천 명이 아니라 30만 6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10%나 하향 조정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6월 초에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몇 명 나올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와 33만 9천 명, 34만 명이야 막 환호했는데 한 달 뒤에 그냥 30만 명 좀 넘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경제는 말장난이다, 숫자 게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주식 잘하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기억력이 난 안 좋아 하시는 분들, 그럼 난 주식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력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IQ가 기억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요즘엔 안 쳐다봐. 막 이렇게 딱 시선에 들어오면 기억하게 될까봐 그냥 웬만한 건 패스 하는데 그런 저도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하기 위해서지만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 기록된 노트가 다 끝난 거를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간한 거 다 버리거든요. 이사 가기 불편하고 집도 조그마고 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돈다방 미쓰리 원고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돌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7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전문가들은 뭐 지난달에 뭐 20만 9천 명이 나왔고 뭐 이번 달에는 시장 예상이 뭐 이번엔 시장 예상이 20만 명이래요. 이거에만 꽂혀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흐름을 보면 6월 달은 시장 예상 24만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20만 9천 명이었고 이 20만 9천 명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으며 5월 달은 33만 9천 명이라고 했는데 개구라였죠. 30만 6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6천 명에서 20만 9천 명으로 뚝 떨어졌고요. 지금 이번에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0만 명 증가를 예상한 이유 예상치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8월달 저는 주식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ADP 민간 고용일지 노동부의 고용지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7월달 고용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 20만 명에 조금이라도 모질하게 되면 물론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모질라게 되면은 경제지표 안 좋으니까 9월 달에 FOMC에서 인상을 못 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경제가 꺾였나? 경기가 둔화되나? 경기가 침체되나?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고용지표가 될지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근원 인플레이션을 따지고 있느냐? 일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유가 같은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니야. 우리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4.1을 나와서 아직까지 우리는 승리에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인간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막 오전 중에 막 1조 원씩 사던 개인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쥐어짜서라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매수세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전망이 나왔느냐. 시티그룹이 S&P 500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4,0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했고 2024년도 중순 그러니까 내년도 한 중순 정도 됐을 때 S&P 500은 한 4,400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5,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정신 나간 짓인 거죠. 예. 요런 지표들 나오면 인간 지표가 나왔구나. 좀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주식에 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예. 파도 타기 흐름 잘 타시면서 오늘도 8월 첫날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8월 2일 8월의 첫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